안녕하세요. 힐링메이커 조입니다. 3탄에 이어서 4탄 책 소개는요, 백만장자 메신저입니다. 제가 이제 본론으로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 책의 지은이는요, 브랜든 버처드라고 하는 사람인데, 제가 이분의 스토리를 먼저 드려야 할 것 같아요. 저자가 그 케빈이라는 친구와 운전을 해서 집으로 돌아가고 있는 길에 맙소사, 예상치 못한 자동차 사고가 났습니다. 차가 길에서요, 벗어나가지고 뒤집어지면서 빙글빙글 돌았다고 해요. 근데 지은이가 그 상황에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하나님, 나는 아직 죽고 싶지 않아요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과거의 한 장면이 보였는데 친구와 가족들이 지은이 주위에 서 있었대요. 그때가 이제 그 지은이의 생일 축하 또 12번째 생일 파티를 하고 있었던 거고요. 그리고 가족, 그 사랑하는 사람들의 행복한 모습이 보였고 그 이후에 다른 장면들도 계속 보였다고 해요. 정말 생생할 정도로요. 그런데 현실은 어때요? 지금 사고 난 자동차 안에 있었고요. 죽음을 느끼면서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정말 깊은 후회가 밀려왔고 어떤 생각을 했었냐면 '나는 정말 사랑하며 살았던가? 또 나는 가치 있는 존재였나?' 예, 그러면서 정신이 몽롱해지면서 눈앞에 어두워졌는데 의식이 흐릿해지면서 '아 나는 이제 끝이구나.' 싶었다고 합니다. 근데 결론은요. 그 지연이는 살았고요. 이때 이제 두 번째 삶을 살 수 있는 티켓을 건네받은 것 같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정말 그 위험천만한 순간에 정말 그 목숨을 잃을 수도 있었는데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그래서 지금까지 매 순간 감사하며 살고 있다는 마음이라고 합니다. 이 경험이 지은이가 이제 그 메신저로서의 삶의 시작이 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받은 인생의 두 번째 티켓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눠주고 싶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삶을 끝내야 할 때 누구나 스스로에게 세 가지 질문을 좀 던지게 어떤 그런 이야기를 해주고 싶었는데 첫 번째가 나는 정말 인생을 만족스럽게 살았는가? 그리고 두 번째가 주변 사람들을 충분히 사랑하고 보살피고 그들에게 감사했는가? 세 번째는 내 마음속 깊은 곳에는 삶의 목적이 있는가? 한 가지가 더 있다면은 어떻게 하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까? 이런 메시지를 좀 전하고 싶었다고 해요. 그래서 여기서 그 메신저라고 간단히 말하면요. 다른 사람들에게 조언과 지식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책에서 말하는 메신저는요. 이제 그 지식을 이런 걸 모르는 사람을 가르치는 선생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성공하도록 돕는 사람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저는 그 성공에 대한 생각을 한번 공유를 해보려고 해요. 여러분들께서 생각하는 성공은 어떤 거예요? 뭐 비싼 차를 타는 거, 좋은 집에 사는 거, 돈을 많이 버는 거, 뭐 내가 명품 아이템을 많이 갖는 거, 꼭 이제 저는 이제 물질적인 것만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돈 문제뿐만 아니라 사람의 문제라는 게 반드시 그 물질적인 것에서만 국한이 되지 않기 때문이고요. 제가 다양한 예를 한번 들어보면요. 뭐 첫 번째로 여러분 다이어트 고민 많이 하실 거예요. 저는 네트워커지만 제가 다양한 메시지를 공유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건강과 다이어트를 저는 연결을 시키고 그리고 이런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고 또 그 이제 고객분들이 수월할 수 있도록 스스로 관리하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면 그러면 이 고객분은 내가 새로운 어떤 것을 알게 되고 또 본인의 방법으로 시스템을 만들어서 이거를 내가 유지를 해 나갈 수 있다. 그러면은 이게 그분한테는 성공일까요? 아닐까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저는 독서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중에 하나가 관점 때문입니다. 책을 읽게 되면서 그 이제 경험했던 다양한 상황들, 그 나의 상황들에 이제 비추어서 생각을 하게 될 때도 있어요. 그러면은 지나갔던 일들이 생각이 나고요. 또 그 일들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독서라는 게 뭐 저를 통해서 제가 드릴 수 있는 그런 이점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을 때 서로가 생각 성장이라는 것을 공유하게 됐을 때 이 생각 성장이라는 것은 저는 컨텐츠를 얘기를 합니다. 왜? 그거는 각자의 이야기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의 상황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은 나는 지금 내가 부모일 수도 있고 또 자녀가 될 수도 있고 또 연인이 될 수도 있고 각자의 어떤 그 자리가 있을 거예요. 다양하실 건데 내가 특정 상황에서 그 대화를 할 때
내가 뭐 이제 상대랑 대화를 했었을 때 원래 나의 스타일은 내가 대화를 탁탁 끊거나 아니면 토스 받아서 내 얘기만 했던 사람이라면은 어느 순간 달라져 있다라는 거죠. 그 독서와 생각 성장을 통해서요. 어떻게 달라져 있냐면은 왜? 이유를 질문할 수 있는 사람, 물어볼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의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까운 사이에서 불통이 되는 이유가 대화가 안 되니까 싸우잖아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물음표를 던지고 관심을 가지고 질문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싸움의 횟수를 줄일 수 있는 확률, 그 가능성을 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은 이런 걸 이렇게 내가 바뀜으로 이렇게 변화를 할 수 있다는 게 성공일까요? 아닐까요? 예, 그래서 저는 성공이라는 걸 좀 삶의 다양한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다는 걸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누구나 메신저가 될 수 있다입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책 내용을, 일부 내용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당신이 숱한 어려움 끝에 어떤 일을 해낸 적이 있다면 지금 그 일로 고생하는 사람들을 도와야 한다. 불가능하다고 여겨지던 일을 해냈을 때도 마찬가지다. 혹은 어떤 것을 이해하느라 몇 년을 보낸 끝에 마침내 깨달음에 도달했다면 당신과 같은 도전을 하는 사람들의 학습 기간을 단축시켜 줘야 한다. 즉, 당신이 어떤 분야에서든 성공의 비밀을 알아냈다면 다른 사람들에게 그 비밀을 알려줄 필요가 있다. 당신의 진심이 다른 사람들을 돕고자 하는 마음일 때 상대방은 당신을 더 믿게 된다. 그리고 이 믿음은 그들이 당신의 서비스에 기꺼이 돈을 지불하는 중요한 발판이 된다. 그들은 어떻게 세계적인 메신저가 되었나? 사람들은 사생활에서 관계서든 직장 생활에서 관해서든 항상 도움과 조언을 필요로 한다. 즉, 시대를 막론하고 연애, 인간관계, 결혼생활 및 자녀 양육, 영적 생활 등의 사적 영역에 대한 조언에서부터 시작해 부동산, 재무, 경력 관리에 대한 조언, 사업, 마케팅, 기술에 대한 조언 등을 필요로 하는 사람은 언제나 있어 왔다. 당신의 지식과 정보가 필요한 사람들은 지금도 무수히 많다. 그리고 이는 곧 메신저라는 산업 분야의 전망이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여전히 자신이 깨달은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 주저되는가? 당신이 분명하게 경험을 통해 얻어낸 깨달음이라면 그 메시지를 신중하게 열정적으로 그리고 꾸준히 전달했을 때 세상 사람들은 이에 주목한다. 그리고 여기서 좀 그 리더로서의 어떤 메신저가 된 분들에 대한 예시를 한번 들어보면요. 토니 로빈스는 30년 이상 사람들이 자신에게 잠재된 힘을 찾도록 영감을 불어넣는 일을 하고 있다. 스티븐 코비는 효율적으로 살기 위한 7가지 간단한 습관을 연구했고 이를 기반으로 현재 10억 달러의 가치를 지닌 교육 기업을 구축했다. 지그 지글러는 거의 40년 동안 본질적으로 같은 성공 이야기를 해왔지만 여전히 인기를 누리고 있다. 예, 지그 지글러의 저는 그 세일즈 클로징이라는 책을 한번 읽어본 적이 있었는데요. 그 책의 저자이고요. 그리고 오프라 윈프리는 그녀의 친구들은 수십 년 동안 TV 방송과 출판계를 지배해왔다. 그들이 다루는 분야는 실로 다양하다. 레이첼 레이는 요리, 팀 건은 패션, 네이트 버커스는 인테리어 및 조경에 대한 유용한 조언들을 던져줬다. 네, 여기에 또 다양한 어떤 또 리더가 소개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소개하신 분들이 현재는 굉장히 유명하신 분들이지만 이 책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누구나 다 그렇게 시작을 하지 않았다. 그 유명한 상태에서 시작을 하지 않았던 거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누구나 사람들이 조언을 구하는 자신만의 컨텐츠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다양한 경험들을 가지고 있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내 경험이 누군가는 찾고 필요로 한다는 거고요. 그리고 다양한 형태로 지금 유통이 되고 있습니다. 뭐 책이라던가 동영상, 그리고 블로그, 상담, 세미나, 강연, 소책자 등등 여러분들 지금 찾아보시는 거 있잖아요. 예. 그게 다 지금 유통이 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우리가 우리나라에서 그 검색 사이트 1위인 곳이 있죠. 바로 네이버인데 여기서 검색을 왜 하실까요? 우리가 궁금하니까 이걸 찾아보죠. 그러니까 블로그를 이제 보셔가지고 정보를 얻는 분들이 계시죠. 그 블로그 내용이 그냥 컨텐츠 자체라는 거예요. 즉, 이거는 글의 형태인 거고요. 그리고 이 책을 읽다 보면은 이 내용과 실전에 접목시켜서 관찰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 유튜브 영상을 다 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유튜버 분들은 메신저인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서 또 이분들이 영상을 찍는 게 아니라 그 협업한다고 할까요? 그러니까 이거를 한번 이 책을 한번 보시면은요, 그 흐름을 따라가다 보면은 유튜버 분들을 그 흐름을 또 관찰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제가 그 3탄에서 언급한 게 있었죠. 그 시대 흐름에 따라가야 한다. 그 중에 하나가 디지털 세상과 연결된 아카이브입니다. 이 아카이브는요, 의미는 그 소장품이나 자료 등을 디지털화하여 한데 모아서 관리할 뿐 아니라 그것들을 손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모아둔 파일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은 나의 컨텐츠, 그리고 이거를 뭐 유튜브나 페이스북이나 인스타, 블로그, 각종 SNS에 기록을 하죠. 즉, 이거 이제 그 기록을 한다는 게 아카이브라는 의미인 거고요. 즉, SNS를 다룰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더 중요한 건. 그래서 여기에 대한 공부가 필요하다는 거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말씀을 드리면은 내가 앞으로 10년, 20년, 30년, 40년 이상 살아가야 하고 또 세상은 지금 빠르게 변하고 있죠. 다들 하나같이 얘기를 하고 계시고 던지는 메시지가 내가 이 시대 변화에 따라서 같이 흐름을 타려고 하면은 공부할 게 너무 많다는 거죠. 이거는 생존과 그리고 경제 활동과 다시 연결이 됩니다. 저는 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네트워커지만 나는 어떤 컨텐츠를 공유할 수 있을까? 공유하면 좋을까? 도움되는 컨텐츠가 무엇일까? 제가 인지를 했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제가 자기 개발을 좀 제가 투자를 하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책 내용을 한번 읽어볼 건데요. 어떤 내용이냐면요. 두려워하지 말고 자신의 목소리를 내라. 헨리 데이비드 소로는 사람들은 대부분 자포자기한 채 살아간다고 말했다. 자포자기한 사람들을 알아채기는 어렵지 않다. 뉴스를 보거나 커뮤니티에 관여하거나 사랑하는 사람들과 이웃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도움을 바라는 천둥 같은 외침을 들을 수 있다. 사람들은 필사적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세상과 나누고 싶어 하고 자신의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하고 싶어 한다. 이들은 자신의 개인적, 직업적 삶을 개선시키기 위해 새로운 아이디어와 전략을 찾고 있다. 이들은 지도를 받고 싶어 하며 누군가가 친절한 말과 도움의 손길을 뻗으면 매우 놀란다.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에게 그런 기분 좋은 놀라움을 줄 수 있다. 이것이 이 책이 전달하려는 메시지이다. 네. 그리고 또 이 컨텐츠라는 게요. 그 일상에서 누구나 다 얘기하고 있다라는 걸 저는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디지털의 기록도 하지만 남의 기억에도 기록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제가 그 주말에 빵집을 갔었어요. 근데 여기에 딸기 케이크를 사고 싶어가지고 사장님한테 물어본 게 있었거든요. 근데 사장님의 답변은 우리 집 빵은 그러니까 우리 집 케이크는 다른 빵집과 다르다. 어떤 게 다른지 그것에 대해서 좀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거는 그 빵집을 지금 홍보를 하는 거잖아요, 저한테. 마케팅 하신 거고 또 여기서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생크림 케이크에는요, 겉에 이제 케이크 있는데 동물성 크림이 있고 식물성 크림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이걸 처음 알았어요. 그래서 저한테 그 차이를 디테일하게 좀 더 설명을 해주면은 이거는 저한테 지식과 정보가 되는 거죠. 예, 결국에는 이게 컨텐츠라는 겁니다. 그거를 내뱉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자영업 컨텐츠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러니까 그 사장님과의 대화 속에서 저는 알게 된 정보가 있었던 거죠. 동물성 크림과 식물성 크림이 다르고 또 동물성 크림이 더 좋다라고 저는 그렇게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다 연결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 컨텐츠를 어떻게 만들어야 할까? 뭐가 달라야 할까? 제가 항상 저도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다음 5탄에서는 제가 퍼스널 브랜딩과 연결시켜서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퍼스널 브랜딩이라고 의미는 어떻게 설명을 하면 좋을까? 뭐 예를 들면은 내가 이 브랜드를 고집하는 이유, 그리고 이 사람한테 사야 되는 이유, 특정 식당을 자주 가는 이유. 우리가 같은 업종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리고 똑같은 메뉴를 판매하는 식당이 너무 많은데 나는 어떤 식당을 갈까? 그리고 네트워크 마케팅도 마찬가지죠. 저는 엔젝타라는 회사에서 제가 이제 여기서 그 소비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회사에는 몇백 명의 네트워커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누구를 선택할까? 이 중에서 고민을 하게 됩니다. 저는 그래서 퍼스널 브랜딩이 중요한 이유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